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와 음성 해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레탄 작업입니다. 시청하실 때는 꼭 전체 화면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의 상도도료 도장 후 강제 건조 온도 범위로 오른 것은 1번 30에서 50도, 2번 40에서 60도, 3번 60에서 80도, 4번 80에서 100도. 정답은 3번 60에서 80도입니다. 해설입니다. 강제 건조의 목적. 첫째, 건조 시간 단축입니다. 상온에서 건조할 때보다 도막 내 용제의 휘발과 화학적 결합을 촉진하여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둘째, 도막 품질 향상입니다. 적정 온도에서 건조하면 도막의 부착력, 광택, 경도가 최적의 상태로 형성됩니다. 60에서 80도가 표준인 이유. 셋째, 부품 보호입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은 완성차 제조 라인의 소성 건조 작업 온도인 약 140에서 150도와는 달리 타이어, 플라스틱 부품, 전자 장비가 장착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80도를 초과하면 이러한 부품의 열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막 불량 방지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표면만 급격히 말라 내부 용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놀이나 기포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으면 건조가 불완전하여 광택이 죽거나 먼지가 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입니다. 건조 방법별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자연건조 도료, 2번 가열 경화형 도료, 3번 반응형 도료, 4번 무광 도료. 정답은 4번 무광 도료입니다. 해설입니다. 4번 무광 도료가 틀린 이유. 분류 기준의 차이로 무광 도료는 건조 방식이 아니라 건조 후 도막 표면의 광택 상태 외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특징 도료 안에 소광제를 첨가하여 빛을 난반사하게 만들므로써 광택을 줄인 도료를 말합니다. 건조 방법에 따른 분류. 1번 자연건조 도료는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용제가 증발하면서 마르는 도료입니다. 예로 라커 계열이 있습니다. 2번 가열 경화형 도료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0에서 80도 또는 그 이상의 열을 가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단단하게 굳는 도료입니다. 예로 아미노알키드, 신차 소성 도료가 있습니다. 3번 반응형 도료로는 주재와 경화제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의해 건조되는 도료입니다. 예로 이액형 우레탄, 에폭시 도료 등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폴리에스테르 도료의 보관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열이나 빛에 의하여 중합되지 않도록 냉암소에 보관한다. 2번 자외선이 많이 비치는 곳에 보관한다. 3번 경화제를 혼합하여 보관한다. 4번 실내 온도가 가능한 높은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1번 열이나 빛에 의하여 중합되지 않도록 냉암소에 보관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냉암소 보관이 필수인 이유. 첫째, 열과 빛에 대한 반응성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열이나 빛,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면 경화제가 없어도 스스로 분자들이 결합하는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료가 굳어버리거나 젤 상태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보관 조건입니다.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온도가 낮은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보기 분석. 2번 자외선 노출은 자외선 폴리에스테르의 중합을 촉진시켜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번 경화제 혼합 보관은 폴리에스테르 도료는 주재와 경화제를 섞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되어 급격히 굳어버립니다. 사용할 직전에만 혼합해야 하며 섞어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번 높은 실내 온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져 도료의 저장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용제 증발형 도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우레탄 도료, 2번 레커 도료, 3번 니트로셀룰로스 도료, 4번 아크릴 도료. 정답은 1번 우레탄 도료입니다. 해설입니다. 용제 증발형 도료란 도료 내에 포함된 액체 성분인 용제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고체 성분인 수지만 남게 되어 도막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건조된 후에도 다시 용제를 부으면 녹는 성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레커, 3번 니트로셀룰로스, 4번 아크릴 도료 등이 대표적인 용제 증발형 도료에 해당합니다. 우레탄 도료가 정답인 이유. 화학 반응형 도료 우레탄 도료는 단순히 용제가 날아가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재와 경화제가 혼합되어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며 딱딱하게 굳는 이액형 도료입니다. 용제가 증발하는 과정도 포함되지만
도막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기전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용재 증발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아크릴 우레탄 도료를 강제 건조 시 도막 건조 온도로 적당한 것은 1번 20도에서 30도 시 20분에서 30분, 2번 30도에서 40도 시 20분에서 30분, 3번 40도에서 50도 시 20분에서 30분, 4번 60도에서 70도 시 20분에서 30분. 정답은 4번 60도에서 70도 시 20분에서 30분입니다. 해설입니다. 아크릴 우레탄 도료의 특성. 아크릴 우레탄 도료는 주재와 경화제가 혼합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경화되는 반응형 도료입니다. 상온에서도 건조가 가능하지만 작업 효율과 도막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강제 건조를 실시합니다. 60에서 70도씨 온도가 적당한 이유. 첫째, 안전성. 보수도장은 이미 각종 부품이 장착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온도가 80도씨를 넘어가면 부품의 열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둘째, 도막 품질. 이 온도 범위는 도막 내부의 용재가 안정적으로 휘발되면서 화학 결합이 견고하게 일어나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셋째, 표준 공정. 일반적으로 보수도장 현장에서는 60에서 80도씨에서 약 20에서 40분 정도 건조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아래의 요약 정리된 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자기 반응형 이액 중합 건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함으로써 수지가 반응한다. 2번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와 같이 신차 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3번 5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40에서 80도씨에서는 건조 시간이 단축된다. 4번 도막은 그물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 정답은 2번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와 같이 신차 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신차 도장 방식으로 신차 라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는 이액형이 아니라 약 140에서 150도씨 고온에서 수지끼리 결합하는 열경화형 소부도료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자기 반응형 이액형 도료는 주로 자동차 보수도장 현장에서 사용되는 우레탄 도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기 반응형 이액형 도료의 특징. 1번 화학 반응으로 도료의 본체인 주재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경화제를 일정한 비율로 섞음으로써 수지가 결합하여 굳어집니다. 3번 온도의 영향으로 화학 반응이기에 온도가 낮으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40에서 80도씨의 열을 가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건조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4번 그물 구조로 주재와 경화제가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단단한 그물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번 굳으면 다시 용재에 녹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이액형 우레탄 수지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였을 때 결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1번 지촉 건조, 2번 경화 건조, 3번 가사 시간, 4번 중간 건조 시간. 정답은 3번 가사 시간입니다. 해설입니다. 가사 시간의 정의. 이액형 도료를 혼합한 직후부터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 점도가 높아지기 전까지 실제로 스프레이 작업이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특징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도료가 겔 상태가 되거나 끈적여서 스프레이건이 막히고 도장면의 평활성이 급격히 떨어져 불량을 유발합니다. 영향 요인으로는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져 가사 시간은 짧아집니다. 다른 용어 분석. 1번 지촉 건조, 도막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도료가 묻어나지 않지만 지문은 남는 정도의 초기 건조 상태입니다. 2번 경화 건조, 도막 내부까지 반응이 완료되어 손으로 강하게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고 다음 공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4번 중간 건조 시간, 도장을 여러 번 겹쳐할 때 다음 층을 뿌리기 전 용재가 휘발되도록 기다리는 짧은 휴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입니다. 우레탄계 도료에서 사용되는 경화제를 취급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는 독성이 없어 장갑이나 보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 2번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므로 경화제 뚜껑을 확실히 닫는다. 3번 경화제가 젤 모양이나 하얗게 탁해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번 경화제의 배합은 분무하기 바로 전에 한다. 정답은 1번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는 독성이 없어 장갑이나 보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이소시아네이트의 유해성으로
우레탄 경화제의 주성분인 이소시아네이트는 호흡기 자극, 천식, 피부염을 유발하는 강한 독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기화 함무용 방독 마스크와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옳은 보기 분석. 2번 수분 관리로 이소시아네이트는 습기와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질되므로 사용 후 즉시 밀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번 변질 확인으로 경화제가 하얗게 탁해지거나 젤처럼 굳었다면 이미 성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배합 시점으로 이액형 도료는 혼합 직후부터 경화가 시작되므로 최상의 유동성을 위해 도장 직전에 배합합니다.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에서 사용하는 도료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아크릴 타입, 원코트, 원베이킹 2번 메탈릭 타입, 투코트, 원베이킹 3번 솔리드 이액형 타입, 원코트, 원베이킹 4번 투코트 펄 타입, 투코트, 원베이킹 정답은 1번 아크릴 타입 원코트, 원베이킹입니다. 해설입니다. 보수도장의 표준 공정. 자동차 보수도장에서는 아크릴 레커나 베이스코트만 단독으로 칠하고 마무리하는 원코트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도장은 내구성 및 광택 확보를 위해 베이스 위에 반드시 클리어를 올리는 투코트 이상의 공정이 필수적이므로 원코트, 원베이킹은 부적절한 분류입니다. 옳은 보기 분석. 2번 메탈릭 타입, 투코트, 원베이킹, 베이스 도장 후 클리어를 도장하여 총 2번의 칠을 한 뒤 한 번에 건조시키는 표준 방식입니다. 3번 솔리드 이액형 타입, 원코트, 원베이킹, 안료와 광택제가 포함된 우레탄 도료를 한 번에 두껍게 올려 마감하는 예외적인 원코트 방식입니다. 4번 투코트 펄 타입, 투코트, 원베이킹, 최근 공정 단축을 위해 바탕색과 펄을 섞거나 펄 베이스 위에 클리어를 바로 올리는 투코트 방식의 펄 도료도 존재합니다.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솔리드 색상을 조색하는 방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 원색은 짙은 색부터 혼합한다. 2번 견본색보다 채도는 맑게 맞추도록 한다. 3번 색상이 탁해지는 색은 나중에 넣는다. 4번 동일한 색상을 오랫동안 주시하면 잔상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한다. 정답은 1번 주 원색은 짙은 색부터 혼합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혼합 순서의 원칙, 솔리드 색상 조색 시에는 밝은 색, 연한 색을 먼저 그릇에 담고 어두운 색, 짙은 색을 조금씩 첨가하며 색을 맞춰야 합니다. 어두운 색은 착색력이 매우 강해 처음에 많이 넣으면 나중에 밝기를 올리기 위해 방대한 양의 밝은 도료가 필요해져 재료 낭비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옳은 보기 분석. 2번 채도 관리입니다. 채도는 한번 낮아지면 다시 높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견본보다 맑게, 채도가 높게 유지하며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3번 투입 시기, 검정이나 청색 등 색을 급격히 탁하게 만들거나 변화가 큰 색은 한꺼번에 넣지 않고 가장 나중에 미량씩 투입합니다. 4번 시각적 피로, 동일한 색을 5에서 10초 이상 계속 주시하면 눈의 간상세포가 피로해져 잔상 현상이 생깁니다. 이는 정확한 색 판별을 방해하므로 수시로 무채색, 회색 등을 보며 눈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도막이 가장 단단한 구조를 갖는 건조 방식은 1번 용제 증발형 건조 방식, 2번 산화 중합 건조 방식, 3번 이액 중합 건조 방식, 4번 열 중합 건조 방식. 정답은 4번 열 중합 건조 방식입니다. 해설입니다. 고밀도 가교 결합입니다. 열중합 건조 방식은 140도씨 이상의 고온을 가하여 수지 분자들이 입체적인 그물 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정밀하고 밀도 높은 가교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온에서 건조되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도막의 경도 내구성이 가장 우수하고 단단합니다. 옳은 보기 분석. 1번 용제 증발형은 용제가 날아가며 물리적으로 굳는 방식으로 건조 후에도 용제에 다시 녹는 등 화학적 내구성과 경도가 낮습니다. 2번 산화 중합 건조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건조되는 방식으로 건조 속도가 느리고 도막의 치밀함이 열중합 방식보다 떨어집니다. 3번 이액 중합 건조는 주재와 경화제의 화학 반응으로 굳으며 보수도장에서 매우 단단한 축에 속하지만 고온에서 강제로 분자를 결합시키는 열중합 방식의 치밀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고온에서 유동성을 갖게 되는 수지로 열을 가해 녹여서 가공하고 식히면 굳는 수지는 1번 우레탄 수지, 2번 열가소성 수지, 3번 열경화성 수지, 4번 에폭시 수지. 정답은 2번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해설입니다. 가역적 성질.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거나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고 냉각하면 다시 고체로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물리적인 변화이므로 다시 열을 가하면 반복적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옳은 보기 분석. 1번 우레탄 수지는 주로 주재와 경화제가 반응하여 굳는 열경화성 수지의 일종으로 한 번 굳으면 열을 가해도 다시 녹지 않습니다. 3번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수지입니다. 한 번 경화되면 다시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타버리는 비가역적 성질을 가집니다. 4번 에폭시 수지는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로 강한 부착력과 내화학성을 가지며 한 번 굳으면 재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능한 비투과성 조색제를 사용하여 조색해야 하는 색상은 1번 솔리드 칼라, 2번 메탈릭 칼라, 3번 펄 칼라, 4번 3코트 펄 베이스. 정답은 1번 솔리드 칼라입니다. 해설입니다. 은폐력의 중요성으로 솔리드 칼라는 메탈릭 입자나 펄안료 없이 순수하게 색상 안료만으로 구성된 도료입니다. 바탕색을 완벽하게 가리고 균일한 색상을 내야 하므로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비투과성 조색제를 사용하여 우수한 은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옳은 보기 분석. 2번 메탈릭 칼라는 알루미늄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빛의 반사를 이용합니다. 너무 불투명한 조색제만 쓰면 메탈릭 특유의 반짝임과 깊이감이 죽을 수 있습니다. 3번 펄 칼라는 운모에 산화티탄 등을 코팅한 펄 입자를 사용하며 입사된 빛이 굴절 및 간섭을 일으켜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4번 3코트 펄 베이스는 바탕색 위에 투명한 펄층을 겹치는 방식입니다. 펄 베이스 자체가 비투과성이면 아래의 바탕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우레탄 도장에서 경화제를 과다 혼합할 때의 문제점은 1번 경화 불량, 2번 균열, 3번 수축, 4번 건조가 늦고 작업성 불량. 정답은 4번 건조가 늦고 작업성 불량입니다. 해설입니다. 과도한 응력 발생입니다. 우레탄 도료는 주재와 경화제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도막을 형성합니다. 경화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화학 반응이 너무 급격하고 강하게 일어나 도막 내부에 과도한 긴장이 생깁니다.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도막이 갈라지는 균열 현상이나 도막이 당겨지는 수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옳은 보기 분석. 1번 경화불량이는 주로 경화제를 적게 넣었을 때 발생합니다. 도막이 끈적거리고 완전히 굳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4번 건조가 늦고 작업성 불량으로 경화제가 부족하면 건조가 늦어지며 작업성 불량은 과다 혼합 시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건조가 늦다는 설명은 과다 혼합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문제입니다. 솔리드 이액형 도료의 상도 스프레이 시 적당한 도막 두께는 1번 3에서 5마이크로미터, 2번 8에서 10마이크로미터, 3번 15에서 20마이크로미터, 4번 40에서 50마이크로미터. 정답은 4번 40에서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해설입니다. 상도 도막은 자외선, 비바람, 스크래치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고유의 광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액형 우레탄 도료의 경우 충분한 광택과 살오름성을 형성하여 기능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 두께가 40에서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보다 얇으면 은폐력이 떨어지고 광택이 쉽게 죽으며 너무 두꺼우면 흘러내림이나 건조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은 보기 분석. 1번 3에서 5마이크로미터는 매우 얇은 두께로 주로 워시 프라이머의 방막 도장에 해당합니다. 2번 8에서 10마이크로미터는 전착 도장이나 아주 얇은 프라이머층의 두께입니다. 3번 15에서 20마이크로미터는 일반적으로 베이스코트 단독의 두께나 중도 도막의 최소 두께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